당뇨병, 침묵의 살인자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질병, 바로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왔거나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당뇨병의 증상부터 관리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먼저 당뇨병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처럼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당뇨병이 생기면 이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종류, 1형과 2형의 차이.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실수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를 공격해서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전혀 만들지 못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9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췌장이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췌장이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이 지쳐 인슐린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하지만 요즘은 비만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당뇨병의 증상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혈당이 계속 높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갈증이 심해지고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물도 함께 빠져나가서 탈수가 일어나고 갈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밤에 여러 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둘째,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듭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니까 우리 몸은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거예요. 셋째,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넷째, 시야가 흐려집니다. 높은 혈당이 눈의 수정체에 영향을 미쳐서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특히 발가락이나 발에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잘 낫지 않아요.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도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성.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 높아집니다. 높은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신장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이 생기면 결국 투석을 받거나 신장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당뇨병성 족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이 둔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작은 상처도 궤양으로 발전해서 심한 경우 절단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 생활습관 개선.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당뇨병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운동은 천연 혈당 강화제입니다.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인슐린 없이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어요. 주 5일,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하면 더 좋아요.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혈당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운동 전에는 꼭 혈당을 체크하세요. 혈당이 100 미만이면 간식을 먹고 운동하고 250 이상이면 운동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식사 관리.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단. 식사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흰쌀밥, 흰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니까 피하세요. 대신 현미, 통밀빵, 귀리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드세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채소는 마음껏 드세요. 특히 잎채소나 브로콜리, 오이, 토마토 같은 미전분석. 채소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과일에도 당분이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간식으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끼니를 걸으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게 되고 혈당 변동이 커집니다.
특히 아침은 꼭 드세요. 혈당 모니터링의 중요성. 자가 혈당 측정은 당뇨병 관리의 기본입니다. 언제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지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19~2시간 혈당은 180 미만을 목표로 하세요. 당화 혈색소는 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데 보통 7%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혈당을 측정할 때는 수치만 적지 말고 뭘 먹었는지, 운동은 했는지, 스트레스는 없었는지도 함께 기록하세요. 그러면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제2형 당뇨병에서 가장 먼저 쓰는 약은 메트포르민입니다.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약이에요. 그 외에도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슐린 주사를 무서워하시는데 요즘 바늘은 정말 가늘어서 거의 아프지 않아요. 인슐린은 혈당을 가장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기검진으로 합병증 예방하기. 당뇨병 환자는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안과 검진은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검진으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도 매일 확인하세요. 상처나 물집, 색깔 변화가 없는지 살펴보고 발톱은 일직선으로 깎으세요. 맨발로 다니지 말고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신장 기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소변 검사로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하고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체크합니다. 치과도 6개월마다 가세요.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병에 걸리기 쉽고 잇몸병은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립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식욕 조절이 안 돼서 과식하게 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세요. 가족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관리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고 같이 운동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가족들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마무리. 당뇨병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여러분, 당뇨병은 분명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절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매일 10분씩 걷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미 진단을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료진, 가족,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